안녕하세요. 저희는 2022년 스누페스트 MRI 챌린지에 참여한 팀 IMRI입니다. 이번 대회 저희 팀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사용한 모델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희 모델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K-스페이스드 이미지 페이즈로 K-스페이스드 인풋을 각각 벌넷과 XPD넷을 통과시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미지 투 이미지 페이즈로 NAF넷을 사용을 하며 이미지 인풋, 이미지 그래파, 그리고 앞선 부분에서 얻은 두 개의 리컨스트럭션된 이미지를 스택해서 NAF넷을 통과시킨 뒤 최종 아웃풋을 얻어냅니다. 다음으로 학습 과정을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가 솔루션에서 사용한 주요 모델들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발넷입니다. 발넷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Sensitivity Map Estimation 모델에서는 유넷을 이용해 Sensitivity 맵을 분석합니다. 이는 그 다음으로 Refinement 단계에서 활용되고 Refinement에서는 이미지 도메인에서 유넷을 통과 후 다시 K-스페이스로 가져오며 마지막 데이터 컨시스티브 모델에서는 앞에 refinement 단계에서 얻은 intermediate K-스페이스를 특정된 K-스페이스에 좀 더 가깝게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결과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모델은 XP넷이며 역시 K-스페이스에서 이미지로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합니다. XPD넷은 크로스 도메인 네트워크로 K-스페이스와 이미지 도메인을 번갈아가며 컬렉션이 진행됩니다. K-스페이스에서는 Fairness Refinement 네트워크가 사용되었고 이미지 도메인에서는 멀티스케일 웨이브레스 CNN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셀러 포인트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한 Primal Dual Hybrid Gradient 알고리즘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리스토레이션을 해주는 NAF넷입니다. NAF넷은 Simple Baselines for Image Restoration이라는 논문에서 제안되었고 큰 구조는 U-shaped며 이때 오른쪽 그림과 같은 블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Simplified Channel Attention을 이용하여 Computational Efficiency와 글로벌 피처를 동시에 얻었고 또 일반적인 NN처럼 Non-Linear Activation 펑션을 사용하는 대신 GLU에서 모티베이션을 얻은 샘플 게이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Non-Linear Activation Free Network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의 학습 과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인데요. 우선 첫 번째 페이즈는 K-스페이스에서 이미지 아웃풋을 얻는 과정입니다. 이때 발넷과 XPD넷을 사용하였고 저희는 pre-trained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저 두 링크에서 pre-trained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fine-tuned 모델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발넷이나 XPD넷처럼 큰 모델의 일부를 대회에서 주어진 작은 GPU에 올려 파인튜닝 시키는 것은 오히려 작은 모델로 큰 모델의 성능을 모방하는 knowledge distillation 태스크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작은 크기의 모델이 티처 네트워크, 여기서는 프리티엔 모델이 되겠죠. 이런 티처 네트워크보다 좋은 성능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였고 실제로도 학습 과정에서 기존의 모델을 아웃퍼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어진 시간과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이미지 투 이미지 모델의 학습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인 학습을 시킨 과정은 이 두 번째 페이즈인 이미지 투 이미지 단계인데 이때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발넷과 XPD넷을 이용하여 reconstructed 된 이미지와 함께 이미지 인풋, 이미지 그래파를 넣어 스태킹해서 NAF넷을 통과시켜 최종 아웃풋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두 동기가 있는데요. 첫째, 기존의 이미지 일스트레이션 태스크들에서 딥러닝 기반의 기법들이 많이 연구되어 있었고 MRG 이미지를 재봉헌하는 태스크 역시 이미지 리스토레이션 태스크로 보고 이러한 기법들을 적용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이는 여러 모델 아웃풋들을 이용해 메타러너를 이용해 최종 아웃풋을 얻는 기존의 ML에서 사용되었던 앙상블 기법들 중 하나인 스태킹이라는 기법과 유사합니다. 단순히 평균을 취하지 않고 메타러너를 활용함으로써 각 모델 아웃풋에서 어떤 부분이 보건이 더 잘 됐나 메타러너가 판별할 것이라 기대를 하였고 또 앙상블의 장점인 바이어스와 베리어스를 동시에 낮춰줌으로써 아큐러시와 오버스니의 측면에서 모두 성능 개선이 되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저희가 NAF넷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이미지와 비디오 디노이징 및 디블러링 같이 이미지 리스토레이션 태스크에 최적화된 모델이며
올해 4월에 나온 최신 논문으로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소타 결과를 내 이미 검증된 모델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모델이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유넷 기반이라 연산량과 메모리가 적은 편으로 다른 최신 모델들에 비해 리소스가 한정된 이번 대회에 알맞은 모델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학습 과정에서 사용했던 아이디어들입니다. 우선 프리프로세싱에서 어규멘테이션을 사용을 했는데요. 플리핑과 로테이션 그리고 시프팅을 각각 동일한 확률로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저희는 인풋 여러 개를 스태킹해서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맥시멈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좀 특이하게 해주었는데요. 기존의 방법과 다르게 각 슬라이스에 해당하는 맥시멈 값을 계산을 해 이제 넘겨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준 이유는 슬라이스가 끝부분으로 갈수록 저희는 학습이 더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적용해줘 모든 슬라이스를 다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오른쪽 그림은 커믹스를 적용을 한 그림인데요. 저희가 실제 모델을 제출한 모델에서는 커믹스를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제 어규멘테이션을 적용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그림을 첨부했습니다. 네, 다음은 실제 학습에서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사용을 했던 것은 이미지 마스크입니다. 이 이미지 마스크는 리더보드 이밸류에이션에서 사용했던 마스크와 동일한 것으로 타겟을 통해서 제너레이트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 학습 과정에서 최종 로스를 계산하기 직전 타겟과 모델 아웃풋에 동일하게 이미지 마스크를 곱해준 뒤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네, 근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타겟을 통해서 이미지 마스크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학습 과정에서만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모델 아웃풋 있는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생각한 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제출한 PPT의 슬라이드와 그 슬라이드 노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미지 마스크를 사용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습을 하는 도중 로스 값들이 굉장히 튀는 값들을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모델 아웃풋과 타겟을 출력을 해본 결과는 밑에 사진과 같았습니다. 왼쪽이 모델 아웃풋이었고요. 오른쪽이 타겟 값이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타겟 값이 오히려 더 노이즈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노이즈 값을 예측을 하는 것은 저희 모델 목적과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을 하다가 이제 이미지 마스크를 씌우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노이즈를 배제를 하고 가장 중요한 가운데 뇌 사진을 더 중점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저희가 이 이미지 마스크를 생각하게 된 계기였던 로스 값이 튀는 그런 문제점도 굉장히 잘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스가 굉장히 안정됐고 저희가 학습된 결과 역시 더 좋은 성능을 대략 0.001 정도의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학습 과정에서 사용한 테크닉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과 클리핑을 사용했는데요. 메모리 제한으로 인해 학습 과정에서 최대 배치 사이즈가 2였어서 이로 인해 학습이 노이즈해지는 것을 해결해주기 위해 그레디언트를 한 번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더해주다가 업데이트를 해줌으로써 실질적인 배치 사이즈가 32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로스 NAN이 뜨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 생각하여 그레디언트 절대값이 최대 0.01이 되도록 클리핑을 해주었고 실제로 학습이 안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옵티마이저를 아담을 사용하는 대신 decoupled and weight decay를 사용한 아담 W를 발전시킨 또 초기 학습에서 베드로컬 미니멈 프로블럼을 피할 수 있는 rectified 아담 R 아담을 사용하였고 실제로 학습이 더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러 스케줄러도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봤는데 우선 코사인 원용 에러가 reduce error on plotter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특히 최종 모델을 학습시킬 때 reduce error on plotter를 사용하였고 모델이 더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저희
솔루션의 특징, 유니크니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루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지 디노이징 모델을 메타 러너로서 사용해 기존 ML의 스태킹 응상블 기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앙상블의 여러 장점과 동시에 이미지 디노이징을 통해 더 원본에 가까운 최종 아웃풋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성능 연구를 찾아봤지만 저희가 아는 한에서 이와 관련된 성능 연구는 따로 없었기 때문에 연구적 가치도 존재하는 새로운 방법이라 생각되고 또 이 방법은 임의의 모델 아웃풋을 위해 쌓을 수 있어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MRI 리컨스트럭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미지 레스토레이션에서도 활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이미지의 배경 노이즈를 제거해줘 학습 중간에 로스가 튀는 경우를 없애는데 이 역시 일반적인 MRI 학습 기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프리프로세싱과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을 사용해 보았고 학습 과정에서는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과 클리핑 그리고 다양한 옵티마이저와 에러 스케줄러들을 시도해 보면서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네, 이로써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스누페스트 MRI에서 1등을 한 팀 IMRI 전기정보공학부 김선우. 이현준입니다. 우선 저희가 대회를 하면서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 페스트 MRI라는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딥러닝 방법론들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하면서 저 자신이 많이 성장하는 걸 느꼈고 그런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선우나 저나 이번 페스트 MRI 챌린지가 거의 실무가 거의 처음에 가까웠는데 이제 이런 실무를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코딩 경험, 실무 경험, 코딩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제 선우가 앞에서 얘기를 해줬던 것처럼 이제 패스트 MRI나 다른 논문 리딩을 통해서 많이 ML 모델들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둘 다 약간 공통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게 대회에서 가장 좋았던 점으로 뽑았는데 저희가 뭘 배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MRI 관련 지식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배울 수 있었고 저희가 이제 그 컴퓨터 비전 쪽 딥러닝 방법론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사용을 했는데 네, 그런 CV 쪽 딥러닝 방법론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용한 모델이 NAF넷이라는 올해 7월에 발표된 논문이었는데 이렇게 특정 논문의 방법론에서 어떤 방법들이 적용되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NAFnet 말고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런 논문들도 다 이제 최근에 이러한 방법론들이 사용이 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저희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다른 이미지 노이즈 디노이징 맞나요? 네, 맞습니다. 디노이징에서부터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왔었는데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논문을 읽어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코딩 경험이 굉장히 이번에 많이 할 수 있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짜잘한 맞습니다. 디버깅부터 시작해서 약간 트레이닝 과정에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아이디어들, 컴믹스, 믹서부터 시작해서 뭐 어규멘테이션 그리고 뭐 학습 과정에서 이제 저희 발표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마스크를 적용을 한다든지 저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정말 다 시도를 해보면서 이제 어떤 거를 적용을 했을 때 이제 학습이 잘 되고 더 성능이 좋은지 약간 이런 딥러닝 과정에서 저희가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준이 얘기를 듣고 생각나는 것들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코딩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걸 느꼈는데 저는 사실 원래 텐서플로우를 썼었고 항상 이제 파이토치로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참에 이번 기회에 파이토치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그 파이토치 생태계에 대해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컴퓨터 비전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컴퓨터 비전 내용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그 방법론들이 컴퓨터 비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많이 사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 그리고 이제 전에 논문들로만 봤던 내용들 예를 들어서 그레디언트 클리핑 특히 뭐 아니면 또 다양한 옵티마이저들 이런 거를 이제 논문으로만 보고 직접 사용해 본 적이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레디언트 클리핑을 하니까 로스가 터지는 것을 막으면서 굉장히 로스가 안정돼서 학습이 잘 되는 것을 직접 보고 이런 식으로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어서 또 그런 과정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챌린지를 진행을 하면서 되게 많이 했던 얘기 중 하나가 이제 이 챌린지를 진행을 한다고 해서 이거 관련된 논문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여러 논문들 다 긁어 모아서 거기서 좋은 점들을 다 갖고 오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맞아요.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사용했던 이제 아이디어들도 가져왔던 모델들도 다 다른 이제 이미지 디노이징에서 가져왔던 모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네, 다른 연구에 대해서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감합니다. 다음은 힘들었던 점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코드가 유넷만 주어지고 Kspace 코드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 페이스북 레포지토리를 보면서 코드를 다 뜯어봤었는데 확실히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다 보니까 그걸 해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때는 이제 파이토체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코드를 해석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다양한 논문들을 참고하고 다양한 코드들을 보면서 그런 코드를 해석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맞게 변환을 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과정이 힘들면서 또 많이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선우랑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배운 만큼 많이 힘들었던 과정이 이제 코딩, 디버깅 그러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모델을 직접 학습시키기 전에 코드 이해의 시간을 투자를 거의 한 달 가까이를 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코드를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제 저희 입맛에 맞게 이렇게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남의 코드를 이해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도 느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네, 또 이제 다양한 논문들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배경 지식들을 알아야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일일이 찾아보면서 이제 검색도 해보고 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또 좀 힘들지 않았나. 근데 그만큼 배운 게 많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디버깅도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게 이제 코드가 안 돌아가서 도대체 어디서 오류가 뜨지 하는 디버깅도 맞아요. 힘들었지만 그만큼 이제 논리적인 디버깅을 하는 게 사실 더 어려웠던 게 맞아요. 코드 자체는 돌아가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오면은 이게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가 더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논문 얘기를 현준이가 해서 논문 이제 읽을 때 그리고 찾아볼 때도 굉장히 논문 양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이렇게 몇 개 추려내는 것도 꽤 힘들었고 그런 다양한 논문들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면은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했어서 그런 부분이 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쉬운 점인데요. 사실 제가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제 생각했던 방법론들이 저희가 사용한 것 말고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adversarial 트레이닝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또 NAFnet 말고 다른 이제 모델 구조를 사용한다던가 뭐 이런 방법들을 많이 생각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들을 시간과 그 계산 리소스의 한계 때문에 다 시도를 하지 못하고 일단 저희 선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 결과를 제출했는데
뭔가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점이 좀 남았습니다. 저도 네,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한 달을 코드 이해하는 데 거의 써서 막상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는 한 달 남짓 정도밖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양한 모델들을 시도를 해보고 저희가 다양한 학습 전략들을 시도를 해보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수렴이 됐는지 약간 사실 학습 속도도 되게 느려가지고 이게 약간 거의 베개 포크를 베개 포크를 돌린 게 거의 많이 돌린 축에 속했는데 약간 조금 더 학습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뭔가 진드근이 기다리지 못했다는 게 약간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회 총 느낀 점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페스트 MRI라는 대회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GPU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GPU가 따로 없는 학생들이 참가를 하는데 부담이 없고 굉장히 공평하게 참가를 할 수 있는 대회라 생각하고 또 이제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 대회에 참가하기도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대회가 열린다면 많은 학생들이 참가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제 평소에 딥러닝을 공부를 할 때는 되게 이론적인 것만 접했었는데 이제 이 대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실무와 그리고 MRI에 관한 지식도 얻을 수 있었고 또 굉장히 많은 그 이제 딥러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소양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고 기억에 계속 남을 만한 대회인 것 같고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열심히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